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그에 대한 경찰 수사로 우리 사회가 한때는 발칵 뒤집혔었죠. 자,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지금 일부에서는 경찰이 배우 이성균 씨 그리고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나 수사 내사 중인 인물이 이성균 씨의 직원 권지용 씨를 포함해서 지드래곤이죠. 모두 10명인데요. 지금 이 씨, 권 씨, 그리고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용업소 실장, A 씨 등 5명의 형사에 입건됐고 5명의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대요. 일단 이성균 씨는 지난달 28일 경찰 첫 소환 조사 시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보통 5에서 10일 안에 투약한 마약에 대해서만 나오고 그 이전에는 어렵거든요. 네. 이후 모발에 대한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 모발 길이를 보면은 한 8에서 10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성균 씨 입건한 것이 지난달 23일인데 올 초에 유흥업소 실장 A 씨 서울 자택에서 여러 종의 마약을 투약했다, 이렇게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적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 줬다, 마약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죠. 예. 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경찰에게 따가운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 지드래곤, 그러니까 권지용 씨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예, 권지용 씨는 지난 6일 아예 그 손톱 발톱을 확보해서 국가수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 주고받은 적도 없고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데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머리카락 이외에 채모 대부분을 제모한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모했다. 그리고 이 건 보도 후에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요. 이번 마약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물증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경찰의 부담이 좀 다소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고 그게 보도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성균 씨하고 권지용 씨는 이미 마약 투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단 거의 말이죠. 단정적으로 보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 건 전에 조사를 한 건데 그때 내용이 알려진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할 수 있는 걸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지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성균 씨 앞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차량 분석, 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겠다. 권지영 씨도 마찬가지로 국가수 정밀 검사를 기다리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도에서는 이미 마약 투약했다라는 단정적으로 나왔으니 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진짜 억울한 거죠. 자, 이성균 씨와 권지영 씨의 마약 투약 사건 전에 미심쩍은 사건도 있었던데요. 정부와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한 올해 초죠.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엮는 이른바 마약 조작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이게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예. 이게 5월 달에 경기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A씨한테 택배 상자가 배송되었고 발신된 곳은 이제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갑자기 사법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택배 상자 속에는 필로폰 90g이 들어있었고요. 이 커피숍 운영하는 50대 A씨는 동생이 시킨 건가 싶어서 박스도 받기만 하고 열지도 않았다. 근데 이 A씨가 마약 전과자였던 거예요. 인천지검이 이 필로폰 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필리핀에서 문자가 왔답니다. 부탁하신 거 보낸다. 이게 근거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구속된 지 석 달 만인 사건은 5월 달에 있었고요. 8월 달에 돌연 석방이 된 겁니다. 예. 구속됐다 석 달 만에 돌연 석방이 된 것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 예. 석방된 이유가 뭐죠? 검찰 수사관이 진범이 잡혔다.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무고혐의로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거죠. 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서울 서부지검에 무고 혐의로 허위 제보자가 체포돼서 나중에 낱낱이 다 무고했다고 밝힌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고 또 잡힌 데도 6일 더 구속돼 있다 석방됐는데 공소 취소도 되지 않았었대요. 대검찰청이 공소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인천지검 그 수사팀이 이거 무고 혐의자 재판을 보면서 공소 취소를 결정하겠다 하면서 6일 더 그러니까 구속돼 있다가 공소 취소도 안 됐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엉뚱한 생사람을 잡은 셈인데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전모를 보면요, 예, 예. 이게 완전 실적 때문이에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에서 일명 이제 나과장이라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나과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관리하던 정보원 활동비 받고 활동비 받고 정보를 일한 손아무개 씨가 무고 범인이거든요. 이게 실적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약사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나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마약사범 근황 파일을 입수했는데 이 손아무개 씨가 이 A 씨가 예전에 마약 전과가 있으니까 커피숍 주소지로 필리핀에서 주문을 해서 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자도 부탁하신 거 보낸다. 문자도 보내라고 하고. 네. 이게 나중에 또 이게 밝혀진 거고 이 손아무개가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을 또 조작하다가 서부지검에 꼬리를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마약사범 만들기는 무위로 돌아가면서 이번 경기도 커피숍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 자, 또 다른 사안인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가서 가해자가 마약 사범이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커녕요. 마약 정보를 좀 계속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만 했다면서요. 아마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예.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1월 달에 경찰이 대마 재배시설까지 갖추고 운영됐던 이른바 마약 파티룸 사건 대대적으로 경찰을 홍보했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해 8월부터 경찰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데 20대 여성 A씨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을 불법 촬영해서 막 SNS에 올렸다 신고를 하니까 뜨뜻미지근하더래요. 왜? 그러니까 아동이 아닌 한 이거는 별거 아니다. 경찰반에 뜨뜻미지근하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전 남자친구가 마약 유통책이야라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A씨에게 마약 수사 정보 요구하면서 필요로 한 정보 목록들까지 적어주면서 성범죄도 나중에 다 해결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A씨랑 계속 관계 갖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A씨는 안 그래도 강제추행, 스토킹, 피해 계속 호소하면서 이 경찰이 요구하는 이 정보를 이거 갖다 주기 위해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스토킹과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됐어요. 왜? 연락했다 이거죠 서로. 그걸 경찰이 시켜서 한 건데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여성 A씨가 계속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요청했던 이 경찰이 이게 정말 그 실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눈치채지 못하게 신고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관계 유지해라.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씨 집 앞에 CCTV를 설치해줬다. 이거 강조하면서 끝냈다고 하네요. 네.
자, 2461번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영화 개봉을 앞둔 유명 배우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고 영화계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라는 좀 따끔한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예. 상당히 좀 이성규 씨가 마약을 한 배우라고 거의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찍혔죠, 현재도 지금. 그렇고요. 예, 지드래곤 권지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됐든 명명백백히 좀 사실이 진실이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 기조가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김광호 서울청장이 마약 단속반 15명에서 50명으로 늘려라 해서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유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경비대를 배치하지 않았다. 왜? 배치했을 경우 마약 사범들이 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이것이 민간 행사든 아니든 경비대가 계속 그 배치돼서 인원을 통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했다라는 것이죠. 2022년에만.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 수사에만 몰두해서 구조해치면 묵살한 거 아니냐. 마약 수사에만 신경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희생자들이 병원에 안치됐을 때 일부 검사와 경찰이 범죄와 마약에 연루됐을 수 있다. 부검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까지 유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검찰이 나중에 얘기할 때는 광주지검 자체의 판단으로 마약 부검을 제한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조직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상부 지시 없이 개인 판단으로 유족들한테 부검을 요청한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검찰이 이 희생자들을 피의자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마약 수사 실적 올리기 위해서 경비대 배치 소홀히 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도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 희생이 됐고 아직도 길에서 좀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달라는 우리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고요. 자, 평론가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심각해진 마약 사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대응 기조를 정했습니다만 때로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로 무리를 빚은 것 아닌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국내 마약 단속 권한이 경찰, 검찰, 해양경찰,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고요. 게다가 서로 공조 요청하는데 공조도 잘 안 된대요. 막 경찰이 관세청 직원 입건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모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처럼 마약 단속국 같은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전 재발 방지를 위한 마약 전문 치료실 확충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깎였어요. 중도자 치료 지원 예산이 오히려 깎였고, 그러니까 강하게 처벌한다라고 이게 마약이 근절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광고도 나오지만 시작하면은 그날은 인생 끝난다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마약 공급 엄정 차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 중독자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조로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 때문에 생산을 잡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